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 그 컴포넌트 인풋 박스 컴포넌트를 만들다가 저희가 구조하고 스타일만 작성했죠. 거기에 프로퍼티즈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통 스타일 몇 개를 좀 작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rc 쪽에 오셔서 컴포넌트에 저희 인풋 박스 만들던 거 있죠. index.tsx로 오셔서 여기다가 이제 프로퍼티즈 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이제 프로퍼티즈 같은 경우는 먼저 이제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을 저희가 외부에서 받아와야 됩니다. 타이틀에서 스트링 타입으로 무조건 받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플레이스 호더 값도 다릅니다. 플레이스 호더 값 이것도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문자열로 필수로 받아오도록 하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자. 자, 그리고 녀석의 타입이 다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인풋 같은 경우는 텍스트 형태로 받을 거고, 패스워드 비밀번호 값은 저희가 타입이 패스워드로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입을 텍스트 혹은 이제 패스워드로 이렇게 받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인풋에 있는 값을 적용해줘야 되죠. 그래서 value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스트링 타입으로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두 개에 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메시지가 에러인지 아닌지,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인지, 그냥 에러 메시지인지 두 개 구분해주는 그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s error message 해서 불리언으로 제가 작업을 해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버튼이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었죠.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존재하는 게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버튼, 그러니까 버튼에 타이틀 해가지고 버튼 타이틀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링으로 제가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값 변경은 늘 무조건 발생하죠. onChange 핸들러 그냥 onChange로 하겠습니다. onChange 여기서 이 타입은 저 이벤트 해주고요. 이벤트를 받아와서 change 이벤트가 발생하는 걸 받는 거 만들어줍니다. HTML input element 자 input element 타입으로 change 이벤트를 이제 받도록 할 거고 여기다가 이제 void로 제가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킷다운 이벤트 그러니까 우리가 엔터를 치면은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좀 작업을 해줄 거예요. 여기다가 on 킷다운 이라고 제가 좀 적어주고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똑같이 여기 물음표 좀 찍어주고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 이벤트 한 다음에 여기는 키보드 이벤트입니다. 키보드 이벤트 자 이렇게 해서 여기도 HTML input 엘리멘트 이렇게 적어주고요. 여기도 이제 void로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존재하면은 그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 처리 on 버튼 클릭 얘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죠. 얘는 그냥 일반 함수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밑에다가 const 해서 자 props로부터 가져올 거고요. 먼저 이제 타이틀이죠. 타이틀 값 그리고 플레이스 호더 값 그리고 타입 값 그리고 value 값 그리고 is error 메시지 버튼 타이틀 on change 핸들러 on change 하고 on key down on 버튼 클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소를 받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const에서 버튼 클래스 해가지고 이 버튼에 대한 클래스 적용하는 거 제가 좀 만들어 줄 겁니다. 보시면은 어떤 작업으로 할 거냐면 제가 입력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얘를 disable로 맞춰 줄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다가 value가 입력하는 값이 value가
빈 값이면은 우리 요거 인풋 박스 버튼 디세이블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니면 이거에 그냥 인풋 박스 버튼으로 표시하도록 해줄 겁니다. 밑에서 또 이번에는 이제 메시지예요. 메시지 클래스에서 이 메시지 클래스 같은 경우는 is 에러 메시지가 true면은 true면 이 인풋 박스 메시지 에러 이걸 띄우도록 할 거고 true가 아니면 그냥 요거 그냥 메시지까지만 이 형태로 클래스를 적용하도록 해줍니다. 자, 밑에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죠. 먼저 이 자리에 타이틀 값이 와야 되니까 이렇게 타이틀이죠. 타이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인풋에서 제가 넣어줄게. 먼저 RF를 좀 넣어줍시다. RF 해서 여기서 받아오는 이 RF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RF 넣고요. 그냥 클래스 네임 그대로 넣어주고 플레이스 호더 같은 경우는 여기 아니죠. 이제 이게 아니고 외부에서 받아오는 이제 플레이스 호더 값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또 외부에서 받아오는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은 얘도 외부에서 받아오는 밸류로 지정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onChange 핸들러 있죠. onChange 이 onChange 핸들러 같은 경우는 얘도 외부에서 받아오는 이 onChange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onKeyDown도 있죠. onKeyDown 대문자군요. 위에 걸 대문자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래서 onKeyDown으로 받아오도록 외부에서 받아오는 onKeyDown 적용하도록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이 버튼이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죠. 이 버튼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 타이틀이 존재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값이 입력이 안 돼 있는 상태이면서 저희가 이제 버튼 클릭 얘도 저희가 받아오지 않은 상태 둘 다 이 두 개가 전부 다 undefined 형태이면은 저희가 여기서 보여주지 않도록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중괄호 쳐놓고요. 여기에 버튼 타이틀 얘가 undefined가 아니면서 우리 on 버튼 클릭도 undefined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이 녀석을 표시해줘라 라고 제가 해줄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클래스 네임 뒤에다가 우리 on 클릭 해서 우리 on 버튼 클릭 넣어주고 우리 이 클래스 네임도 바꿔야 되죠. 요거를 이제 버튼 클래스로 변경해 줍니다. 중괄호 쳐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중복 확인도 이제 버튼 타이틀이죠. 버튼 타이틀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밑에 이제 이 메시지 위치입니다. 이 메시지 위치는 요것만 저희가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메시지 클래스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메시지를 제가 받아오나요? 메시지를 안 받아오네요. 자, 그래서 밸류에서 메시지 해서 일단 스트링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무조건 받도록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무조건 받게 일단 얘도 선택적으로 받도록 합시다. 선택적으로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다 똑같이 해줄게요. 메시지가 undefined가 아니면 해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 어디다 넣었죠? 버튼 타이틀 뒤에 넣었네요. 이렇게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고 그럼 아마 이제 app.tsx에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하고요. 여기 값을 저희가 하나씩 다 넣어 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타이틀입니다. 타이틀 제가 아이디로 넣어줄 거고요. 플레이스 오더 해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넣어주고 입력해 주세요네요. 자, 해주고 그 다음에 타입이죠. 타입은 저희 텍스트 형태로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lue 값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자, const 해서 id, set id, use state 해서 string 타입이고 처음엔 빈 문자열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value id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set id 요거는 지금 여기다 작업하는 게 아니고 일단 메시지에다가는 일단 넣지 맙시다. 그래서 is error 메시지 요거는 제가 일단은 false로 잡아 놓도록 하고요. 쟤도 선택적으로 합시다. 얘도 선택적으로 해야겠네요. 자, is error 메시지 얘도 선택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좀 지워 놓을게요. 에러 메시지는 선택적으로 넣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튼 타이틀도 선택이죠. on change handler를 좀 넣어주면 되겠네요. const에서 제가 on change id change 핸들러 그래서 이벤트 change 이벤트 이렇게 받아오고 html input element 이렇게 해서 이거다가 그냥 const value는 이벤트에서 타겟에 있는 value 꺼내오고요. 그 value를 이 set id에다가 넣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여기 onChange 걸어줍니다. onChange 핸들러 이렇게 넣어주면은 제가 다시 실행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서 프론트로 이동해주고요. npm run start 해줍니다. 자, 이어서 하고 있어서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잡히죠. 그래서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저희가 버튼 타이틀도 없고 온 버튼 그 클릭 이벤트도 없어서 여기 아무것도 안 뜨죠. 그래서 버튼 타이틀과 온 버튼 핸들러 클릭 이것도 넣어 주겠습니다. on id 버튼 클릭 핸들러 그래서 일단은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일단 맞춰 주고요. 여기다가 자 타이틀 버튼 타이틀 그래서 중복 확인이었죠. 중복 확인 하고 on 버튼 클릭 여기다가 on id 버튼 클릭 핸들러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처음에 disable 되어 있죠. 그래서 입력을 넣으면은 이렇게 사용 가능하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메시지를 또 넣어 줄게요. 메시지 여기 그냥 제가 직접 넣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사용 뭐였죠? 마우스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뒤에다가는 이제 is error 메시지죠. is error 메시지를 false로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을 또 제가 true로 바꾸면 여기서 이제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input 컴포넌트에 대한 거 한번 다 프로퍼티즈 받아와서 작업해 주는 걸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해줄 작업이 공통 스타일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줄 겁니다. 공통 스타일이 뭐가 있냐면은
피그마.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이 버튼 있죠? 이 버튼. 이 버튼하고 요거 링크 버튼이라 할게요. 요게 공통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또 뭐 여기서는 공통은 아니, 여기 상태에서 뭐 공통이라고 보기 좀 어렵긴 한데 여기 이 디세이블 버튼 있죠? 이것도 제가 공통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또 걸어줘야 될 게 요거 있죠? 요거 로그인 버튼, 요것도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이 버튼 큰 거 라지 버튼이라 할게요. 얘는 프라이머리 라지 버튼이라 할 거고, 얘는 디세이블 라지 버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링크 버튼이라고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이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지정해서 보면은 백그라운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이 3A5728이네요. 3A5718. 이거는 이제 저희가 색상이 RGB 값으로 58, 87, 232입니다. 쓰고 맞춰주고 일단 보더 레디우스 6픽셀 잡혀 있고요. 여기 뭐 패딩이 잡혀 있는데 이 패딩 무시해 버릴 거고 패딩은 잡아줘야겠네요. 패딩 위아래 여기 패딩이 잡혀 있어야 돼서 패딩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높이는 뭐 굳이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앙 정렬되게 만들어줍니다. 중앙 정렬되게. 그럼 글자를 보면은 흰색에 프리텐더드고 16픽셀 노멀이고 400이고 175네요. 저거를 한번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볼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타일만 적용해 놓고 나중에 쓸 때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pp.css, src 밑에 있는 app.css를 오시고 여기에 적혀 있는 거 제가 전부 다 지워버릴 겁니다. 전부 지우고 여기다가 먼저 프라이머리 버튼이라고 지정해 주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버튼 하고 라지라고 제가 이렇게 잡아 놓을 거고요. 저희가 보더 레디우스가 6픽셀이었고요. 그리고 패딩이 일단은 위아래로 8픽셀이 잡혀 있었죠. 위아래 8픽셀, 좌우로 24픽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근데 저희가 나중에 이제 그 풀 위드스를 좀 적용해 줄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콘텐트 값으로 저희가 박스의 사이즈를 조절하거든요. 저희가 위드스 헤이트를 하면은 그 박스 사이즈가 콘텐츠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 박스 사이징을 제가 이제 보더 박스로 해서 보더 기준으로 제가 잡도록 맞춰줄게요. 그래서 이 녀석을 이제 디스플레이 해서 인라인 플렉스로 제가 지정을 해줄 겁니다. 인라인 플렉스. 그 다음에 justify 콘텐츠 해서 센터, align items, 센터 이렇게 잡아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저희 RGBA에 58, 87, 232,1 이 값으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글자 색상이 흰색이었죠. RGBA에 255, 255, 255,1로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이 폰트 사이즈가 저희 16 픽셀이었고요. 폰트 웨이트가 400 그리고 폰트가 이 라인 헤이트 175픽셀이었, 퍼센트였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여기 이제 버튼이니까 커서 포인터로 잡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밑에, 호버 됐을 적에, 오퍼서티, 그래서 0.95 이렇게 해서 투명도 0.95만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실 바로 볼 수 있겠네요. 여기다가 그냥 app.tsx 오셔서 여기 원래 있던 값을 좀 지우고요. 이거 좀 지워놓고 위에도 그냥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여기 div 해서 클래스 네임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
다시 버튼, 다시 라지죠. 그래서 로그인이라고 회원가입이라고 잡아볼게요. 회원가입 이렇게 잡아서 값을 보면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풀위드스라고 하는 형태로 잡아서 전체 다 차지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 밑에다가 제가 점 풀위드스라고 해서 별거 없고요. 그냥 위드스를 100% 잡는 형태로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풀위드스 형태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100% 사이즈 차지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인라인 플렉스로 잡아서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세이블이 있죠. 디세이블 버튼이 있는데, 자, 이 디세이블 버튼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데 색상만 달라요. 색상만 8A, 9E, A6, 그리고 글자 색상이 흰색이죠. 딱 그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디세이블 요 버튼, 백그라운드 버튼 같은 경우는 8A, 9E, A6니까 138, 146, 166의 1이네요. 자, 그렇게 바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app.css를 여기 옆에다 좀 켜놓고요. 여기 옆에 킬 필요 없겠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제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대신에 프라이머리 대신에 디세이블 이라고 바꿔주고, 커서도 디폴트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138에 138에 146에 166으로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디세이블 버튼 라지죠. 얘는 호버에 대한 형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세이블 잡아주시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디세이블 형태로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 여기까지 됐죠. 이것도 프리디스 잡아놨기 때문에 100% 잡혀있는 거고요. 그 다음이 요거로 제가 해주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한 텍스트 같은데, 제가 이 녀석을 텍스트 링크라는 형태로 제가 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이 텍스트 링크 같은 경우는 어디 갔죠? 여기 있죠. 자, 요거 말고 요거. 자, 글자가 그냥 71717이죠. 71717이 113입니다. 113씩 이렇게 잡혀져 있고, 버튼의 형태, 버튼의 글자 형태다라고 납했는데, 글자가 이제 16픽셀이고, 노멀이고, 400이고, 175 기본값이죠. 그리고 이 녀석을 풀위드스 잡게 만들고, 풀위드스 잡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저스티파이 콘텐츠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제가 이름을 뭐라고 적어줄 거냐면은 텍스트 링크 라지라고 제가 좀 적어줄 거고요. 디스플레이 요 위에 있는 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요 디스플레이부터 박스 사이징부터죠. 박스 사이징부터 전체를 다 끌고 오고요. 단순히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워주고, 컬러만 바꿔주면 되죠. 컬러만 113에 113이고요. 커서를 포인터로 이렇게 바꿔버리겠습니다. 텍스트 링크 라지로 제가 이렇게 또 바꿔주면은, 이거 잠깐만요. 이거에 대한 호버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 호버, 자, 호버 잡아주고, 이 녀석은 그냥 글자의 색상만 좀 바뀌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40 정도로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잡아주고, 가서 보면은, 이렇게 글 올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되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기본적인 거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이 이제 카카오 로그인 버튼하고 네이버 로그인 버튼 이 두 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여기 src 아래쪽에 새 폴더 해주고 제가 assets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다시 새 폴더에서 images 해서 만들어 주고요.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밑에 이제 자세히 보기에다가 걸어둘 건데 거기에 카카오 사인인하고 네이버 사인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 넣어 주시고요.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넣어 주시고 app.css로 다시 돌아오시고 여기다가 제가 카카오 사인 인 버튼 자,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가로 세로 사이즈가 56, 56이네요. 56, 56이고 백그라운드만 이렇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드스 56 픽셀, 헤이트 56 픽셀. 카카오가 먼저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아유씨. 자, URL에 저희가 sh 했죠? sh에 이미지스에 카카오 사인인 .png 하고 커서도 포인트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복사해서 넣어주고 네이버로 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네이버로 바꿔주고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직접 가서 여기다가 밑에 두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div 클래스 네임 카카오 사인인 버튼 하고 우리 뭐죠? 네이버죠. 네이버 사인인 버튼 이 두 개 넣으면은 아마 div라서 밑으로 쌓일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잘못 해놨네요. 그걸 안 했군요. 여기다가 백그라운드만 해놓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50% 50% 자고 백그라운드 사이즈 그래서 100% 100% 이걸 안 넣어줬네요.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좀 넣어주고 다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잡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에서 사용할 이제 공통적인 이제 클래스 스타일까지 맞춰봤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준비 작업이 끝난 거고, 준비 작업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어스랑 좀 관련은 없긴 하죠. 어스랑 좀 관련은 없긴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준비 작업이 끝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실제로 백엔드하고의 프론트엔드와의 이제 연결 관계에 대한 이제 리스폰스와 리퀘스트에 대한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폰스 그거에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 타입들을 제가 지정을 해놓고 그 영상 다음에는 이제 백엔드 작업을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영상도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